예, 안녕하세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임경범 선임전문원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는 이제 민간 자격 홍보 시 유의사항 이래서 제가 발표하게 됐는데요. 발표를 하게 된 배경부터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례는 참고해 주시고요. 좀 효과적인 전달을 좀 위해서 제가 PPT에 포인터를 좀 사용하도록 할게요. 잘 오늘 두 번째 주제 민간 자격 홍보 시 유의사항이라는 거는 지난해 매년 이렇게 연수를 하고 앞서 진행하신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족도 조사하면서 그 안에 그 재원이나 이런 걸 받았는데 작년에 연수 주제를 재원해 주신 분들이 꽤 있으셨어요. 그 중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민간 자격 운영 모범 사례, 그 다음에 다양한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뭐 공인 얘기도 또 있었고요. 또 적지 않게 자격증 홍보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뭐냐고 또 그거를 또 연수 주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앞에 사례 부분은 오늘 한국생산성본부의 김영환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로 준비를 했고요. 민간자격 홍보 시 유의사항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자격증을 등록을 하셨으면 시험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홍보를 하겠죠. 밑에 낸 것처럼 자격 홍보라고 하면 결국은 소비자한테 우리 기관의 자격을 알려서 취득할 수 있게끔 하는 모든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뭐 관련된 법령에서는 그거를 홍보라고는 하지 않고 광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격기본법과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광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로 의미를 담고 있지만 적어도 광고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는 해당 법률은 좀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광고할 때 하지 말아야 될 사항 그리고 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진행에 앞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좀 듣다 보면 좀 기분이 상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광고와 관련돼서 우리 기관이 하는 게 이런 위법이라든가 이런 말이 좀 나오다 보니까 기분이 언짢을 수 있는데 주제가 그런 만큼 좀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거보다는 내가 이것 때문에 추후 겪게 되는 불이익이라든가 이걸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좀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자격을 운영하신 분이라면 아마 지겹게 들으셨을 내용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민간 자격을 새롭게 등록을 하고 운영하시는 분들도 매년 한 1000개 내외 정도 기관이 되거든요. 그분들 어떻게 보면 후배님들이죠. 후배님들한테 이제 알려준다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새김질 한다는 마음으로 좀 들어주시고요. 또 오랜 기간 운영했던 기관을 하더라도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바뀌는 담당자도 알고 있는 게 좋기 때문에 약간 거북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해하시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격에 대해서 앞에 간단하게 홍보라고 했지만 결국은 광고라고 이제 제가 좀 번역을 좀 했고요. 그러면 광고와 관련해서 뭐 다양한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결국은 저희가 이제 법하고 떼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시광고 공정에 관한 법률에는 이 광고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특히 표시점 광고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법령이 뭐 글자가 잔뜩 한데요. 제가 그래도 조금 추려보려고 색깔을 표시하고 밑줄을 한번 쳐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표시 광고 해서 표시와 광고로 좀 구분이 되는데요. 표시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음 각 항목의 항목,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검정색의 가하고 나항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 등에 관한 사항 또는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상품의 용기, 포장물, 게시물, 상품권, 회원권, 증서, 그런 것들 증서라고 하실 수 있겠죠. 문자나 도용,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 포장을 말한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상품을 사다 보면 앞이라 뒤라든가의 이 상품의 명칭, 특성, 그다음에 원료, 내용, 제조하시는 분의
상호명 등등 연락처 이런 게 적지 않습니까? 그걸 다 표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한 표시를 밑에 제 2번 보시면 그런 표시를 신문, 인터넷, 그다음에 간행, 정기 간행물, 뭐 잡지나 이런 거겠죠. 방송법에 따른 방송, 그 밖에 전기통신, 또 대통령을 정하는 방법으로 이게 매체가 되겠죠. 예, 거기에 알리는 행위를 하는 걸 광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표시와 광고는 떼기 어렵겠죠. 예, 그래서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표시나 광고가 밑주신 것처럼 소비자의 널리기, 알리기 위해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저희는 표시 광고를 하나로 합쳐서 이후부터는 광고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령에는 이렇게 정의가 됐고요. 근데 이렇게 장황하게 그리고 넓게 뭐라 그러죠? 정의를 해놓는 이유가 표시 광고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그 거짓 과장, 그러니까 소비자를 잘못 알게 하거나 이런 속이는 것 이런 게 항상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러한 행위,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지 말아라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를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행위로 이런 거를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라고 합니다. 그걸 하면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로 호에는 4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거짓 과장, 기만, 부당하게 비교하는 거, 비방적인 표시 광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표시 광고 공정화하는 법, 줄여서 표시 광고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광고에서 소비자를 잘못 알게 하거나 속이는 우려가 있는 광고는 결국 거짓 과장 광고, 부당한 표시 광고일 텐데 그거에 해당하는 기준은 무엇인가를 대법원이라든가 이런 법 판례에 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화면이 다양한 판례가 있습니다. 근데 다양한 판례에서 보면 이 해당하는 문구가 항상 반복이 돼서 나와요. 그래서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되는 게 중간부터 제가 좀 표시해놨습니다. 소비자는 광고의 직접적인 표현이나 문장으로부터도 그 광고에 대해서 인상이 형성이 되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광고에 직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이나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사항을 종합해서, 그러니까 암시하고 있지 않은 사항도 다 포함해서요. 종합해서 궁극적인 인상을 형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표현은 안 했지만, 그 내면에 있는 것을 통상적으로 소비자들이 인식한다면 그것도 광고의 범위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라고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더 줄여서 얘기를 해보면 나는 그런 의도로 광고를 하지 않았지만 소비자가 나는 A라고 얘기했지만 소비자가 B로 알아듣는다면 그거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B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대법원에서 판례에 이 문구들이 많은 판례를 봤는데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소비자가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광고란 소비자에게 자신 또는 타인의 제품 및 서비스를 다양한 전달 매체로 알리는 행위입니다. 그 밑에 참고로 이렇게 드린 것처럼 광고 매체는 뭐 인터넷 홈페이지부터 블로그, 밴드, 카페, 이메일, SNS, 신문, 브로셔, 전단지, 그리고 막 홍보 목적의 문자, 사진, 우편 다 해당이 됩니다. 이런 걸로 알리는 행위고요. 따라서 자격과 관련된 거는 자격과 관련해서 교육, 안내, 검정, 합격자 공고, 자격 취득을 위한 교재 등도 모두 다 광고의 표시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것처럼 광고의 내용이 소비자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거 앞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광고와 관련된 기본법인 표시광고법에 의한 거고요. 자격기본법에도 광고와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자격기본법 제33조에 보면 크게 2가지로 보면 됩니다. 표시 의무 등 33조 표시 의무 등 이렇게 있는데 1항에 보시면 광고하는 경우에 다음의 사항을 표시해야 된다. 어떤 거냐면 자격과 관련하여. 그래서 1호에 보시면 자격의 종류, 그 다음에 공인 또는 등록번호, 해당 자격을 관리 운영하는 자, 또 그 밖에 소비자를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을 정하는 사항, 이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앞에 이 3가지, 그 다음에 4호 대통령을 정하는 사항을 다 표시를 해야 됩니다. 자격과 관련을 광고하는 경우. 그 다음에 2항에 보시면요. 거짓된 과장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특이한 게 3항에 보시면 거짓되거나 과장된 광고의 유형 및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를 뒤에 좀 바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표시 의무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있는데, 그게 요겁니다. 자격 취득 및 자격 검정에 드는 총 비용과 그 세부 내용별 비용 및 반환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자격을 취득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 세부 내용. 그 다음에 그거를 반환할 때 어떻게 조건으로 반환하는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됩니다. 비용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뭐 당연한 거겠죠. 그 다음에 관리자, 자격 관리자의 전화번호. 그리고 이제 괄호 내용은 좀 복잡한데 뒤에서 예시를 들 때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항들을 마지막 사항으로는 등록 자격의 경우는 공인 자격이 아니라는 내용. 이게 거짓 과장 광고의 유형하고도 관련이 많은데요. 등록 자격인데 공인 자격, 어떤 국가 자격이라고 광고하거나 또는 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뉘앙스가 소비자가 그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거짓 광고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명시하게 돼 있고요. 아까 앞서 봤던 거짓 과장 광고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유형 및 기준은 이렇다라고 대통령이 정했는데요. 제 31조의 6입니다. 총 10가지가 있는데요. 좀 살펴보면 첫 번째가 등록 자격, 공인 자격 또는 국가 자격이 아닌데도 등록 자격, 공인 자격으로 표현하는 거, 광고. 또는 공인 자격 또는 국가 자격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저희 연구원으로 이름 바뀌었습니다. 근데 법령은 아직 개정이 저기 전이라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원이 인정 또는 공인한 자격 또는 부처, 여기 교육부라고 돼 있죠. 인정 또는 공인한 자격으로 해서 공인 자격으로 또는 국가 자격으로 운동하는 우려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좀 많이 실수하시는 게 있는데요. 등록 예정, 공인 예정, 국가 자격으로 변경될 예정. 이렇게 하는 것도 거짓 과장고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조건이 붙습니다.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그러니까 증명할 수 있는 한 자료나 근거가 없이 최대, 국내 유일, 최고 자격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취업이 반드시 된다든가 고소득을 한다든가 채용 가산점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나머지는 표시한 것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는 경우는 거짓 과장 광고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면 앞에 말했던 것 중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무부 장관이 거짓 또는 과장 광고로 홈페이지 또 민간자 정보세 공고한 광고인데요. 아직 요거는 없습니다. 사례는 없는데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그때 되면 알려드리긴 하겠는데 PQI나 민간자 서비스에 접속을 하셔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당연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처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칙에 보시면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뒤에 보시면 다만 다른 법령에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아는 법 상식으로는 아마 이거면 다른 법령에 혹시 명령해 놓은 게 있다면 그거하고 비교를 할 텐데요. 그러니까 하나의 행위를 처벌하는데 두 개의 벌칙 조항이 있으면 더 벌칙이 센 거를 따라갑니다. 그렇다는 걸로 있고요. 참고로 알고만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벌칙이 단순히 광고를 한 자, 그러니까 한 행위자를 처벌을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고용한 종업원이 할 수도 있거든요. 잘 모르고. 그렇다고 그럼 종업원이 한 행위를 그 사람도 처벌하지만 그 사람을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는 소위 말하는 고용주겠죠. 고용주도 같이 처벌받습니다. 반드시 처벌받는 건 아닙니다. 밑에 맨 아랫줄에 두 번째 줄부터 다만 상당한 주의와 감동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올릴 때 대표님들도 이렇게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 그를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광고시 유의 앞에 부분은 이제 법적인 규정을 좀 본 거고요. 그러면 광고시 유의 사항 및 참고 사례를 좀 이렇게 쭉 한번 모아봤습니다. 저희가 광고 모니터링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저희 이제 전문기관과 함께 민간 자격 관리자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미리 이 뭐라 그러죠? 소비자 피해도 예방을 하고 민간 자격 관리자분들한테 혹시 생길 수 있는 법적인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고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광고 모니터링 해가서 저희가 그거를 좀 광고가 적절치 않다라고 하면
시정 요구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작년입니다. 그 등록되지 않은 자격을 광고하는 게 제일 많았어요. 여기 좌측 맨 상단에 보면요. 예, 그러니까 미등록 의심이 되는 자격이 좀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 과장 광고 의심 광고도 17% 정도 있었고요. 요거는 이제 홈페이지 기준이고요. 저희가 인쇄 매체도 보거든요. 신문이요. 예. 미등록 의심이 가장 많았고요. 거짓 과장 의심도 있었는데요. 여기는 이제 광고권은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있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 거짓 과장 의심이 있는 부분을 뚝 떼어서 그러면 어떤 유형이 많았나 보니까 아까 10가지 보셨죠. 거짓 과장 광고 유형. 그 중에 유형 3번. 그러니까 국가가 승인했거나 진흥원이 승인했다든가 인정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 자격이나 공인 자격으로 오인할 만한 게 가장 많았어요. 73% 정도 있었고요. 그 다음이 위에 보시면 18.8%가 등록 자격, 공인 자격으로 오인케 하는 수가, 그러니까 등록 자격이나 공인 자격이 아닌데 마치 등록 자격, 공인 자격처럼 하는 거. 이게 그 다음에 많았고요. 다음으로 공인 예정, 여기 유형 4번입니다. 공인 예정, 등록 예정 해서 아직 될지 않을지는 모르는데 소비자한테는 마치 될 것처럼 한 거,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실증이 불가한 광고라든가 뭐 취업 보장 이런 거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요 사례 좀 보면 제일 많았던 거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등록 의심 광고인데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리되더라고요. 저희가 해보니까요. 주로 이제 자격을 다 6가지 운영하시다 보니까 미리 자격을 어떤 걸 등록을 하고 어떤 걸 하겠다라는 거를 사업계획 비슷하게 홈페이지에다 광고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다수 자격 운영하는 경우인데 이미 등록된 자격이 있고 앞으로 등록할 자격까지도 같이 광고를 한 경우죠. 그래서 미등록 의심으로 잡히죠. 왜냐하면 저희는 등록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기준을 보니까요. 그래서 물어보면 향후 등록할 예정인 자격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셔서 이런 광고를 하는데요. 이게 앞에 보신 것처럼 거짓 과장 광고 유형 기준에 등록 자격 또는 등록 예정으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실수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자격을 등록할 때는 여기 2번째 유형인데요. 예를 보시면 처음에는 ABC 교육 전문가 이렇게 등록을 하셨어요. 근데 실제 광고는 ABC 지도사 이렇게 광고를 하세요. 그러면 저희 쪽에서는 광고 모니터링을 할 때 등록 대장, 이미 등록된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광고를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브리치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미등록으로 간주가 돼서 저희가 이제 적발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오탈자 정도 수준을 넘어서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또 비슷하게 등록은 했을 때 자격의 등급은 1급, 2급밖에 없는데 어느 날 3급 광고를 하고 계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변경 등록이라든가 이런 걸 하신 다음에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광고하면 미등록으로 또 간주가 돼서 적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최근에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최근에는 자격을 등록하다가 어떤 이유에서 더 이상 운영하지 않아서 폐지를 하십니다. 그런데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는 아직 그 자격 광고를 상시 광고 형태로 명시를 해놨다가 미처 못 지우신 거죠. 좀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놔두면 이것도 미등록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거에 해당되는 기관이 있으면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거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도 거기 있는 자격을 받고 민간자격 정보 서비스 와서 검색을 해보는데 자격이 없어서 이 미등록 아니냐라는 의심으로 저희한테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보면 이제 앞에 말씀드렸잖아. 국가나 공인 자격으로 오인되는 사례죠. 뭐 승인이라든가 인정. 근데 누가 인정하냐? 저희 직능원이나 주무부처. 여기 보시면 교육부 인가.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이게 공인 자격이나 국가 자격 또는 민간 자격이라 했다 하더라도 뭔가 부처가 주는 자격 이렇게 오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심의를 거쳐 승인 등록된 자격증. 등록이란 말 썼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소비자는 국가 자격과 다름이 없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국체험개발원 인증 자격증 제공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처가 인정 또는 공인한 자격으로 해서
오인케하는 국가 자격으로 오인케할 수 있는데요. 이건 특히 조금 더 소비자한테 오해가 큰 게 뭐냐면 저희가 잊을만 하면 연락이 오는데요. 자격증을 저희가 주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저희 보고 자격증 주세요라고 연락이 오는데요. 이런 문구를 보고 소비자는 오해를 합니다. 물론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겠지만 이런 문구만 가지고는 소비자는 또 본인대로 해석을 하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 예정, 공인 예정인데요. 이게 보시면 문구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문구를 이대로 따왔습니다. 예. 법에 따라 등록에서 공인의 절차를 밟고 있는 실제 그랬어요. 이 자격이요. 예. 그러나 이거는 공인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는 건데 이렇게 광고하게 되면 소비자한테 마치 공인이 될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라서 거짓 과장 광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사례인데요.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자격기본법에 이게 거짓 과장 광고 유형입니다라고 잡기 이전에 그 공정위에서 문제를 삼은 광고입니다. 이건 실제로 과태료 처분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자격기본법에도 이게 거짓 과장 광고 유형이라는 게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념해서 좀 봐주시고요. 이것도 광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보니까 지도자 가로 열고 예정. 예. 여기 보시면 등록 민간 자격이라 종류까지 썼는데 심사 중 이랬습니다. 잘 모르시고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민간 자격 아시겠지만 금지라든가 등록이 불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한테는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하셔야 될 광고입니다. 요거는 조금 사태가 더 심각한데요. 실제로 이것 때문에 그 민원이 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등록 예정까지 썼는데요. 그 밑에 가로에 보시면 교육과정도 같이 운영하셨던 것 같아요. 교육과정을 먼저 하시고 추후에 응시 자격을 주겠다. 자격이 등록이 되면. 근데 등록이 안 되면 소비자와 바로 분쟁이 발생하게 되죠. 왜냐하면 소비자는 시간과 돈을 썼는데 자격을 딸 수 있는 기회조차가 날아갔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심각합니다. 심각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이후부터는 그렇게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되게 희박한데요. 이거 굉장히 오래된 사례입니다. 예. 그 하루 평균 2시간 강의로 월 300 이렇게 써서 이건 제가 실제 전화해봤어요. 진짜인지.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도 요새는 이거 광고 이런 거 있으면 저희한테 전화합니다. 그래서 진지 아닌지 이것도 참고만 해주시고요. 이제 요새는 이런 광고를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차 보여드린 거고요. 예전에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은 좀 저희가 이게 종합적으로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가자격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라고도 가운데 보시면 써놨는데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 관할에 민간 자격증을 발급 가능한 업체이다. 그리고 인증, 그다음에 옆에 보건복지부 정부 상징 로고까지 들어갔죠. 이게 이제 국가자격과 각관한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과장 광고도 해당이 되지만 주무부처가 또 인정도 공인한 자격으로도 것도 해당이 되고요. 특히 이 로고 쓰시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으신데요. 이거 때에 따라서는 형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형법 제21장에 인정사유의 죄라는 게 있습니다. 제238조에 공무소에 인장, 서명, 기명, 기호 또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정하게 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거기에 해당됩니다. 이거를 좀 심하게 쓰신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부처를 통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 행안부가 관리한다고 하더라고요. 행안부가 대답해 준 내용입니다. 이걸로 너무 부정하게 사용한다고 그러면 형법으로 제재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의 부처는 그 쓴 거 가지고 그냥 지워주세요, 삭제해주세요 넘어가는데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부처의 허락받지 않고는 쓸 수 없습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는 이제 거짓과정 유형이나 이런 그 사례를 좀 보았고요. 그 다음에 광고할 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또 해야 되는 게 표시 의무입니다. 그래서 앞에 그 법에도 있고 시행령에도 있는데 그걸 다 모아본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자격의 종류, 등록 자격이냐 공인 자격이냐, 등록 또는 공인 번호, 그리고 자격 운영한 자의 연락처겠죠. 그 다음에 자격에 드는 총 비용, 세부 내역, 그리고 환불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등록 자격이라면 공인 자격이 아니라는 내용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자격 관리 운영 기관과 실제 광고주가 다른 경우 그 사실과 광고
그 가까이 연락처. 요건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예시를 좀 달라 해서 제가 권장 예시를 좀 드린 겁니다. 그래서 법에 있는 것대로 담으면 자격명과 등급, 등록번호, 자격의 종류, 그 다음에 자격을 발급하는 기관의 명, 그 다음에 자격에 드는 총 비용, 그 밑에 이제 세부 내역이겠죠. 응시료, 자격 발급비, 이걸 합친 비용이 총 비용이겠죠. 그리고 세부 내역별 비용 환불 규정. 그래서 응시료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환불해 준다. 자격 발급비는 어떻게 환불해 준다. 인데요. 좀 우습게 얘기를 하자면 이건 예시를 잡기 위해서 제가 쓴 건데 이걸 그대로 쓰신 기관도 있더라고요. 이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관에 맞게 고쳐서 쓰시면 됩니다. 예. 이거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법은 아닙니다. 예시입니다, 예시. 예. 그리고 자격 운영 기관에 대한 상세한 정보, 연락처 같은 거 남기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등록 자격이라면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 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공인 자격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밑에는 안 쓰셔도 되지만 혹시 자격 제도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는 소비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 PQI 쪽에 와서 민간 자격 소개란을 참고해 달라라는 안내 문구 정도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예시를 드려서 요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그 양식만 사용하셔도 되고 항목만 들어가면 되니까 나열하셔도 되고 그거는 기관에 맞게끔 해주시고 광고 매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기관은 자격이 여러 개다. 그거 한꺼번에 표시하는 방법 없냐? 그래서 그 예시도 마련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자격이 여러인 경우에는 이렇게 결국은 총비용하고 세부 내용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결국은 길관임하고 요거는 내용이 반복되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예시지 나는 자격별로 하겠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몰아서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광고하는 자와 자격 발급자가 다른 경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광고는 교육과정,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기관이 광고를 하는데 발급자는 다른 민간자격관리 기관이 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앞에 했던 것처럼 자격명, 등급 총비용 다 쓰고 기관 정보 아래에다가 여기 예시 드린 것처럼 해당 자격의 교육과정 운영기관, 즉 광고주죠. 광고주와 자격 발급, 자격관리기관, 발급기관은 서로 별개입니다. 라고 표시를 해주시고요. 교육과정 운영기관은 여기고 자격 발급 기관 정보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자격 발급과 관련된 데서는 여기다 저기 밑에 여기에 연락을 하시면 되고 교육 과정과 관련돼서 뭔가 논의할 사항이 있다면 여기다가 연락을 하도록 소비자에게 알려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표시광고법의 자격의 그 광고하고 그 정의에 보시면 내 상품만 아니라 타인의 상품을 광고할 때도 다 광고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정의의 일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앞에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격기본법과 민간자격과 관련해서 그 요청하셨던 홍보 관련해서 유의할 사항은 결국은 광고입니다. 광고와 관련해서 유의하셔야 사항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꼭 표시할 것, 이거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거는 거짓 또는 과장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등록된 자격명과 등급명과 다르게 표현하지는 않았는지 또는 국가나 공인자격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는지 내가 거기다가 국가라든가 부처의 인정 승인, 허가 이렇게 써서 국가자격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건 없는지 또는 너무 급한 마음에 등록 예정, 공인 예정 이렇게 쓰진 않았는지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 에 근거하지 않고 취업 보장, 고소득 이렇게 쓰지 않았는지를 한번 누구의 관점이냐 아래 쓰신 것처럼 내가 소비자가 돼봐서 한번 보시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격 광고할 때 꼭 표시해야 될 사항인 거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저희가 뭐 물건을 살 때 그 소비자가 또 알아야 될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의 종류가 뭔지 등록 자격인지 또는 공인 번호도 쓰고 그다음에 해당 자격을 운영하는 자가 누구고 연락처가 어딘지 그 다음에 비용 부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비용에 대해서. 그리고, 등록자인 경우는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내용을 하는데 소비자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광고하는 상단 또는 하단. 이렇게. 물론 광고 매체마다 좀 다를 수 있죠. 전자적인 방법이라면 링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협소하다면요. 가급적이면 소비자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광고의 상단이나 하단에 표시하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고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라든가 또는 앞으로 광고하는 거 준비하고 있는 것들 할 때 이런 사항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지키셔도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을 다 하신 거고요. 예. 그리고 오늘 작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제가 준비한 광고와 관련된 유의사항, 그러니까 홍보시 유의사항은 이 정도입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고요. 궁금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주시면 그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